3%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오늘 3%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가 따지면 한 8% 정도. 자,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아진 엑스텍 내용 보시면 오늘 장중고가 17%까지 올랐고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보겠습니다. 에브리봇 보면 오늘 1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1월과 2월 달에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월과 2월 달에 그렇게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죠.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은요, 뭉쳐 다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뭉쳐서 섹터, 즉 테마를 형성을 했을 때 시세가 크게 터집니다. 근데 이렇게 뭉쳐지려면 어떤 이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호재, 이게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갔을 때 호재가 나온다. 즉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호재가 나온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즉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돈이 더 빠르다. 자, 이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요. 이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자 로봇 연구 주력 소식에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18분에 나온 기사예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대신 로봇 연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세를 낸 겁니다. 밑에 보시면 오늘 이렌시스 삼성 웨어러블 로봇 감속기를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내용이고 강세 아진엑스텍, 강세 휴림 로봇, 강세 엔젤 로보틱스, 강세 RS 오토메이션, 강세 사믹티,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강세를 보였죠. 두산 로보틱스까지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원래부터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이라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즉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내용이 나와서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이미 강했던 종목군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낸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3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뒤로 더 돌려볼게요. 2022년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 시장이 안 좋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신고가를 만들었다. 4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2만 원부터. 이때 시장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3, 4개월 정도 받고 나서 삼성의 지분 인수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호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호재거리에 맞춰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했다. 그러면 이렇게 24만 원, 3만 원, 4만 원짜리 적게는 2년 전에 2만 원짜리 주식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이런 가격대, 17만 원대 가격대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가격이 강하게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아까 전에도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 뭐를 하고 로봇 연구에 주력한다 이런 부분은 이미 밝혀진 내용이에요. 여기서 자꾸 막 구분 짓는 게 자율주행 아니고 로봇 할 거야. 아니 뒤에 가서는 아니 그냥 자율주행 할래. 이 두 개가 같은 거라니까요. 아니 로봇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시키는 방향 자체가 자율주행도 포함되어 있고 로봇 안에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은요. 이런 내용을 2018년부터 이미 5대 신소종 사업에 맞춰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시세가 정작 발생한 건 언제부터예요? 신고가를 만든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놓고 몇 년 동안 추적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종목만 찾아서 보자.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수 있다. 여기서 덧붙이면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가격을 잡는 법은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맞춰 놓을 수 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주입니다. 물론 5차는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2주 전후로 맞춰서 우리가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레인보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타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이 내용을 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시 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엄청 크게 올랐습니다. 한 10배 넘게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주가는 20만 원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매수했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격이 낮아지는 구간은 언제 발생할까요? 주가가 먼저 올라갔고 실적은 따라 올라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예요?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다. 근데 주가는 뭐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대감을 가지고 오른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세가 끝나는 거, 추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약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SK텔레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요. 월봉도 적다.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IT 버블 때 99년도에 여기 보세요. SK텔레콤이 연간 상승률 고가가 62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99년도니까 25년째 제자리예요. 그렇죠? 돈은 벌고 있지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 가치는 똑같다. 그럴 때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시장이 나빠졌을 때 빠지지만 다시 올라오기도 한다. 근데 올라오는 구간에서 더 높아질 수는 없다. 고가 돌파하기 위해선 뭐가 나와야 돼요? 성장이 나와야 된다. 성장은 뭐예요? 기대감이다. 성장한다는 확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는 고점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시 봅시다. 지금은 뭐예요? 기대감이 있다. 안 그랬으면 주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에 맞춰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 타점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HBM 관련주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매도, 수익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 떨어지는 상황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내가 공략하는 시점, 이걸 계속해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 계속해서 수익 구간 20%씩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최근에 뭐 구리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대원전선 이런 종목군들인데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매매를 하죠. 그렇죠?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로봇주를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자 에브리봇 오늘 에브리봇도 강세죠. 에브리봇도 어때요? 올라가는 것 다 확인하고 나서 매수. 그랬을 때 며칠 동안 47%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모두 공유하고 있다. 자, 내용 보시면 일진전기, 대원전선 아까 보셨죠? 그리고 여기 VT도 있는데 최근에 화장품도 강합니다. VT 같은 경우 화장품이에요. 자,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수한 결과 수익을 만들어내고 오늘 고가에 매도를 일부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매도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러지 못하면 내가 매수해서 계속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구간에 어떤 뭐 시장이 빠질 수도 있고 이 종목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제가 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공략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호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뭐 보고 나서 뭐 내가 바로 산다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타점을 찾고 내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추적 관찰은 어떻게 하느냐? 고가 돌파를 해야 돼요. 고가 돌파를. 지금 나온 고가는 대략 이 정도 선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거래가 강하게 터지는가? 그리고 강하게 터지는 구간에서 내가 횡보하는 구간을 보유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 그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올라가죠. 조정받습니다. 다시 올라가죠. 이런 구간이에요. 물론 이런 구간이 계속해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매매하다 보면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모든 종목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대감을 가지고 24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어냈고 주가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저가를 계속해서 높여오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고가 돌파한다는 거예요. 이런 뭐가 나와요?
삼각 수렴이 나오겠죠. 뭐 이게 뭐 차트를 찍찍 긋고 그런 게 아니라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강한 종목군,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추가 상승합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주가 내리려면 계속해서 매도하는 물량이 나와야 되고, 매도하는 물량보다 매수하는 물량이 더 적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격을 버틴다는 건 매수하는 물량들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본다는 겁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을 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지만 기대감이 소멸되는 구간은 실적이 나왔을 때고, 그 실적이 나온 이후부터는 너네가 어느 정도까지 시가총액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겠느냐, 아니면 나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지 보시고요. 이런 종목들 받아서 꾸준하게 수익 내고 공부 같이 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어떻게 내가 분류를 하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그 성과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